이란의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는 더 이상 테헤란의 궁전에 있지 않습니다. 미국 항공기와 암살 부대를 두려워하여 그는 지하 100m 터널에 있는 라비잔 벙커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지진은 지하가 아니라 지상, 즉 정권의 중심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메네이의 부재 속에서 예상치 못한 인물이 치도권을 잡았습니다. 그의 셋째 아들, 침묵의 왕자 마수드 하메네이입니다. 마수드는 지금까지 거의 군사나 정치 경험이 없는 채로 쿰과 테헤란의 신학교에서 종교 교육에 집중해온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 수동적으로 보이는 남자는 하룻밤 사이에 8,500만 명의 인구와 대규모 핵 프로그램을 가진 국가의 공증인이 되었습니다. 이 상황은 단순한 임무 변경이 아닙니다. 이는 이란 이슬람 공화국 40년 계층 구조에서 가장 큰 뒤결입니다. 왜냐하면 널리 인정받는 선두주자는 청명수비대와 정보 네트워크의 비밀 후원자인 정권의 가장 강력한 인물 모지타바 하메네이였기 때문입니다. 마수드는 성직자들, 군대 또는 그의 형인 둘째 아들에 의해 유능한 지도자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권력 궁백 이후의 상황은 하메네이의 암살에 대한 두려움보다 훨씬 더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대는 지하 터널에 숨어있는 하메네이나 결정 능력이 부족한 그의 셋째 아들을 권위자로 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미국 해군의 지역 접근과 워싱턴에서 오는 참수신으로 촉발되었습니다. 즉시 그 후 목숨을 두려워한 하메네이와 그의 가족은 이란 테헤란의 라비잔 지역에 있는 지하 대피소 코드명 카타르1로 2026년 1월 23일에 피신했습니다. 정보 보고에 따르면 하메네이는 테헤란 북동쪽 라비잔 지역의 특별 지하 복합시설로 옮겨졌으며 이는 핵 및 전자기 펄스, EMP에 저항할 수 있습니다. 이 대피소는 신호정보, 시그인트 시그니티를 피하기 위해 외부 세계와의 연결을 최소화하여 기술적 사각지대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보안 조치는 정권의 가장 큰 약점인 통신 두절로 변했습니다. 하메네이가 벙커로 후퇴하면서 그의 53살 된 셋째 아들 마수드 하메네이가 아버지의 사무실 책임자이자 정보와의 유일한 소통 채널로 임명되었습니다. 기술적으로 말하자면 마수드를 통해 물리적 운반자나 암호화된 케이블 라인으로 벙커를 떠나는 명령은 21세기의 속도에 비해 의사결정 속도를 상당히 늦춥니다. 이는 국가 관료제의 병곡 현상을 일으켜 도미노 효과를 촉발합니다. 보시엔티 데이터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정권은 귀가 멀고 눈이 먼 상태가 되었으며 현장 위기에 대한 대응 시간이 몇 시간에서 며칠로 증가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마수드를 집행 대통령으로 임명하는 것은 IRGC 내 강경파인 하지자데 그룹을 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군대는 벙커에 있는 아버지와 경험이 부족한 아들로부터 명령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 주요한 과정에서 지연된 명령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란 정권의 진정한 위기는 벙커 밖에 모지타바 하메네이와 벙커 안에 마수드 하메네이 사이에 조용하지만 깊은 경쟁이라고 믿어집니다. 수년간 혁명수비대 정부 조직에 절대적인 권위를 확립한 모지타바는 정권의 강경파의 자연스러운 지도자이자 가장 강력한 후계자로 여겨졌다. 그러나 하메네이가 저명하지 않은 마수드를 내세워 모지타바를 참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거나 강한 대중의 분노로부터 거리를 두게 하려는 결정은 IRGC 내 권력 균형을 흔들었을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계승 과정에서 가장 강력한 후보로 여겨지고 혁명수비대, IRGC 정보조직, 바시지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둘째 아들 모지타바 하메네이가 이 과정에서 배경에 머물거나 의도적으로 배제되어 군부 파벌 내에 심각한 불안을 초래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어둠 속에서 외부 세계로부터 고립된 하메네이와 그의 53살 된 셋째 아들 마수드 하메네이가 사무실 조정자로 임명된 것은 이란 권력 구조에서 전례 없는 모델의 징후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교 연구에 집중하고 정치적 인물이 되는 것을 피했던 마수드가 하룻밤 사이에 정권의 가장 중요한 공증인이 된 것은 후계자 임명보다는 아버지의 인장을 지닌 신뢰할 수 있는 전달자가 필요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마수드의 행정 경험 부족과 군사 부문에 대한 약한 영향력은 벙커에서 발행된 명령이 현장 장군들에게 단순한 조언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이는 지휘 체계에 돌이킬 수 없는 붕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장군들은 마수드와 비교할 수 없는 군사 및 정교 권위를 가진 모즈타바가 아닌 저명하지 않은 인물로부터 명령을 받아야 하는 필요성을 약점으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상황은 IRGC가 벙커에 대한 충성을 의심하게 하고 내부 전선의 균열을 초래하여 자신의 기관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적 교착 상태는 도미노 효과를 일으켜 정부의 모든 수준에서 권력 공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발리의 압르 경호들, 즉 지도자의 개인 경호들과 은신처의 문을 지키고 있는 동안 밖에 있는 IRGC 지휘관들은 누구에게 충성을 유지해야 할지 의문을 갖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수드의 지시는 종종 벙커에서 온 전령의 메모 형태로 전달되며 이 메모의 정확성이나 86세로 전립선암이 있다는 소문이 있는 하메네이의 현재 정신 상태가 군 내부에 깊은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IRGC의 고위층이 마수드의 리더십을 약점이나 과도기적 마비로 해석한다면 그들은 군사위원회를 통해 완전한 통제를 장악하기 위해 쿠데타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이 과정에서 배경에 머무르는 것은 군부 파벌 내에서 반란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으며 정권의 보안 기구를 둘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벙커가 만든 기술적 고립은 모즈타바의 외부 세계에서의 작전 능력을 증가시키고 장군들과의 물리적 연결을 통해 벙커 내 권위를 점차 상징적 수준으로 감소시킬 위험을 안고 있다. 이란이 신정공화국에서 피비린내 나는 내부 갈등을 품은 순수 군사 정권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단절의 순간입니다. 이 혼란 속에서 성직자들의 입장은 정권의 종교적 갑옷이 벗겨졌다는 가장 강력한 징후 중 하나입니다. 콤과 마슈아드의 고위 아야톨라들이 비공개로 마수드 하메네이의 종교적 권위, 이즈티하드의 부적절성에 대해 논의했다는 주장은 정권의 신정적 정당성이 근본적으로 흔들렸음을 보여줍니다. 많은 성직자들이 대중의 분노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민간인 복장을 하고 조용한 휘저라를 시작했다는 보고는 신정과 군사 독재 간의 역사적 동맹이 파괴의 지점에 도달했음을 시사합니다. 이 균열은 정권이 거리뿐만 아니라 설교단에서도 고립되는 과정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이 행정적 교착 상태의 가장 위험한 결과 중 하나는 지역 내 대리 세력, 즉 헤즈볼라와 후티의 붕괴일 수 있습니다. 이 그룹들은 하메네이 사무실로부터 종교적 승인을 통해 직접 운영 및 재정 지원을 받는데 마수드의 카리스마나 군사적 권위 부족으로 인해 스스로 자립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40년 동안 구축된 이란의 지역 쉼도 전략이 하룻밤 사이에 증발하고 대리 세력들이 테헤란의 통제에서 벗어나 지역 이익에 집중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이란은 선장이 벙커에 있고 엔진이 통제 불능 상태인 거대한 배처럼 암초로 표류할 수 있습니다. 이란의 2026년 1월 완전 붕괴는 하룻밤 사이에 나타난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2025년 마지막 분기에 시작된 경제 재앙과 정권의 전략적 맹목성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붕괴의 타임라인을 살펴보면 당 날짜가 환상의 벽을 무너뜨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 12일에 경제적 방아쇠가 당겨졌습니다. 이란 리알의 역사적인 평가절하와 인플레이션이 120% 임계치를 초과하면서 테헤란의 그랜드 바자르에서 반란의 첫 불꽃이 점화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인의 항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권의 생명줄인 전통적인 바자르 계층이 성직자들과의 40년 사회 계약을 찢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12월 28일부터 격화된 시위의 물결은 이란을 물려와 경제적으로 마비시켰습니다. 보호소의 문이 닫히는 순간부터 이란의 사회 구조에 도미노 효과가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2026년 1월 8일부터 9일까지 시위가 200개 이상의 도시로 확산되었을 때 혁명수비대, 이란 혁명수비대, 그리고 바시지 민병대가 테헤란, 자헤단, 라슈트에서 실탄으로 개입했습니다. 2026년 1월의 시위는 단순한 정치적 분노가 아니라 사람들이 정권의 보호 약속에 대한 신뢰를 잃은 분기점을 나타냅니다. 인권단체의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36,500명 이상의 민간인 목숨을 앗아간 사건들은 현장에서 바시지 민병대의 이념적 동기에 상당한 공백을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미 해군이 대규모 함대와 벙커 버스터 탄약을 지역에 보내자 알리 하메네이는 1월 23일에 테헤란의 로비산 벙커로 후퇴하기로 결정했다. 이 조치는 지도자 제거에 대한 두려움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하메네이가 실제로 벙커에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누구를 위해 죽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거리에서 대중을 마주하는 하위 계급의 경비원들 사이에서 더 크게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은 보안부대의 탈영률을 30에서 40%의 인계치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도자의 탈출은 이념적 엔진이 꺼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역사적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지도자의 물리적 부재로 인해 생긴 공백입니다. 이란 역사에서 지도자가 물러날 때마다 쿠데타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 공백은 2026년 1월에 정권이 4번째 10년 동안 직면한 가장 심각한 정당성 위기입니다. 마슈아드와 콤의 거리에서 물라들이 민간인 복장으로 변장하여 사람들의 분노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했을 때 아바단과 이스파한 거리에서 팔라비 왕조 지지자들이 돌아와라 왕자님이라고 외치는 소리는 이념적 추세가 바뀌었음을 증명했습니다. 저 넓은 관점에서 보면 이란의 현재 상황은 국가의 붕괴라기보다는 체제의 내파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하메네이의 벙커에 있는 모습과 마수드의 명목상 리더십은 소련의 마지막 날들의 번거롭고 마비된 관리 구조를 연상시킵니다. 물리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정신적 운영적으로 부재한 중심은 전체 시스템을 혼란의 소용돌이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위험은 이 권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IRGC가 취할 수 있는 조치들입니다. 마수드의 약한 리더십을 위협으로 인식하는 강경파 장군들은 최고 군사위원회를 설립하여 완전히 통제권을 장악하고 마수드를 단순한 상징으로 만들거나 완전히 배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란이 신정에서 순수한 군사정권으로 변모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국내에서 피비린내 나는 갈등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IRGC 사령관 파크푸르의 우리의 손가락은 방아쇠 위에 있다면 발언은 외부의 적들뿐만 아니라 선경대의 권위에 대한 힘의 과시일 수 있습니다. 경제 붕괴는 이 전략적 사슬에서 가장 약한 고리입니다. 15억 달러의 송금 혐의는 심지어 엘리트들조차도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과 빵을 위한 조리, 전쟁을 넘어선 사회에서 벙커에 있는 지도자의 안전은 사람들에게 배신으로 이식될 수 있습니다. 이 분위기는 친팔라비 세속 민족주의부터 순위 저항 단체까지 모든 단대 세력을 정권의 무정부 상태를 황금 기회로 보게 만들 것입니다. 레자 팔라비 왕자가 세속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것이 거리에서 공감을 얻고 있다는 사실은 사람들이 단순한 얼굴의 변화가 아니라 체제의 근본적인 개혁을 원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결과 이란은 선장이 피난처에 있고 엔진이 통제 불능 상태인 거대한 배처럼 암초로 표류할 수 있습니다. 교살은 더 이상 단순한 경제 용어가 아니며 정권의 기관지에 대한 물리적 압박입니다. 하메네이의 벙커는 그의 성이 아니라 아마도 이란 정권의 교리적 무덤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내부 압력을 시스템이 얼마나 더 견딜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은 이제 만약이 아니라 언제의 문제입니다. 궁극적으로 칸메이니가 1월 23일에 그의 피난처에 갇힌 것은 이 과정의 최종 단계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국가가 지도자의 두려움에 의해 통치되기 시작하는 순간 그 국가의 공식 이데올로기는 좀비 이데올로기가 됩니다. 라비잔에서의 하메네이의 깊은 침묵은 사실상 한 시대의 시끄러운 붕괴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중동을 형성하겠다고 주장했던 그 거대한 구조는 이제 가족의 심부름꾼을 통해 생명을 붙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반복적으로 벙커에 숨은 지도자들이 자신의 종말을 잠시 지연시킬 수 있을 뿐 그들의 국민의 종말을 지연시킬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피난처에서 희미해지는 불빛은 이란 국민에게 새로운 새벽의 신호이자 정권의 불가피한 붕괴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떤 콘크리트 벽도 진실과 국민의 쌓인 분노가 스며드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변화는 이제 정권의 중심부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 주제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PPR 글로벌의 독점 분석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